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13대 회장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조계사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법회 등을 높이 올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가자 급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출범한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출가장려위원회가 위원장 해일 스님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3천여 명의 포교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8제개 수계 대법회를 열어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포교사 품수식, 제1회 포교활동 수기 공모전 시상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대구 삼덕동 관음사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한 책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사업 과정에서 사찰의 보물급 문화재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며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동남아 라오스에서 부처님 시대의 정신을 돌아보며 친선교류에 나섰습니다. 라오스 기획보도 첫 순서로 라오스와 한국 스님들의 합동 예불과 승보 공양 현장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13대 회장으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정 회장은 공직사회 신행 활동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법회 등을 높이 올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국민에게 기쁨을 일하는 공물련의 목표를 다시 되새기며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산하 행정안전부 불자회 회원이 발언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공불련 창립의 초심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온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조계사에 모였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원장 취임법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정승윤 회장은 코로나19 속에서 한동안 미진했던 공직사회의 신행과 전법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많은 공물련 회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전국법회, 수계법회, 봉사활동, 나아가 성지순례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사로 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무원 불자들이 신행 도량을 묵묵히 지켜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선명상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생관심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인 선과 명상을 바탕으로 해서 신행과 전법 활동에 매진하여 어두운 사전을 밝게 비춰나갈 전법의 등을 높이 올려야 하겠습니다. 법회에는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선재 BBS 불교방송사장 등 불교계 안팎의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와 힘을 합쳐 출가자 신도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전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들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더 탄탄한 조직으로 발전해서 한국불교 대표 직능단체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넘어 다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한 공무원 불자연합회의 모습이 공직사회의 신행과 전법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출가자 급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출범한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출가장려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출가자 증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출가장려위원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위원장 해일 스님을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지우 스님은 행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자 교육을 위한 예산 마련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 청년 출가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출가 장려위원장 해일 스님은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위원 스님들이 5년 동안 연 200에서 300명 출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3천여 명의 포교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8제개 수계 대법회를 열어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전개사로 한 수계법회와 함께 포교사 품수식, 제1회 포교활동 수계 공모전 시상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교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8개월을 다짐하는 발언회장, 지계 실천과 신행 활동을 점검해 전법 원력을 되새기는 시간. 조계종 포교사단이 지난 9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제19회 8제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포교연구실장 법정 스님, 포교국장 문종 스님, 신도국장 윤성 스님, 사무국장 해안 스님, 호국연무사 주지 여일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과 포교사단 임원 3천여 명의 포교사 등이 자리했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입제식에서 부처님 법에 목마르거나 고통에 빠져있는 이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한다며 포교사의 사명을 잊지 않고 끝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이에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포교사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포교사의 소속감을 높이고 그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에는 398명의 신규 포교사와 7명의 전문 포교사가 품수를 받았습니다. 새 출발을 알린 포교사들은 초발심을 잊지 않고 불법 홍보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닫을 것이다. 법회에 이어 포교사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수활동 포교사 시상식에서 신호승 인천 경기지역단 포교사와 강원지역단 연불포교팀이 총무 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신호승 포교사는 20여 년 동안 청소년 포교에 힘쓰며 미래 불자 양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처음 치러진 제1회 포교활동 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 대상은 교구 포교 활동 모습을 담은 이석준 포교사에게, 원력상은 연불 군포교에서 활동한 강태훈 포교사에게, 장려상은 수용자 포교에 헌신한 어윤식 포교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 종단을 외호할 포교사, 포교 원력을 견고히 다진 포교사들은 중생을 위한 발언에 철야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일제시대 창건된 대구 삼덕동 관음사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한 책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찰과 불자 교수들이 손을 잡고 처음 시작한 관음사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은 보물급 문화재와 사찰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도 밝혀내면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법륜불자 교수회가 대구 삼덕동 관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이 3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관음사의 역사와 문화재, 신행단체 활동 등을 정리해 228쪽 분량의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관음사를 거쳐간 주요 스님과 신도들을 인터뷰하고 흩어져 있던 자료를 모아서 사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찰 문화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보물급 문화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음사 무설전의 관음보살 좌상이 1700년대 당대의 대표적 조각승이었던 하천 스님이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복장을 갖다가 한번 개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 이것은 충분히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보물급으로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사찰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제소자 포교의 평생을 바친 박삼중 스님의 교도소 포교 출발점이 바로 대구 관음사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삼중 스님이 관음사 주지를 맡으면서 당시 사찰 바로 옆에 있던 대구 교도소 법회를 맡은 것이 시발점이었던 겁니다. 평생 교도소 첫 법회였고 그 인연으로 평생을 교도소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법회를 보게 된 그 계기가 이 관음사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관음사 불교학생회를 비롯해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대구시 신도회, 대구시청 공무원 불자회, 대구구도회 등 지역의 대표적 신행단체들이 관음사의 둥지를 틀었던 역사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80년대와 90년대 전국적으로 3만 명의 독자를 보유했던 관음사 회보, 관음지의 주요 내용들도 책 속에 담았습니다. 이번 조사 연구를 통해 1916년 창건된 근대사찰 대구 삼덕동 관음사는 귀중한 문화재와 역사를 간직한 도심 포교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스님들의 수행의 역사, 또 신도들의 활동을 기록해서 21세기의 문화의 시대에 그 스토리텔링을 갖고 문화와 법회를 일으키는 그런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음사와 법륜불자 교수회는 이번에 밝혀낸 관음사의 역사문화 스토리를 바탕으로 법회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21세기 대구 도심 포교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이 기록의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더 발전된 관음사와 대구 불교를 위해서 또 대구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관음사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은 근현대 사찰 역시 전통 사찰 못지않은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근현대 사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불교개혁가 백용성 스님의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대각회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불교 성지순례를 펼쳤습니다. 재단법인 대각회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간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간다라 불교 유적지 테르메즈 등에서 용성 대선사 탄신 160회 기념 임원 분원장 워크숍과 불교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일정에는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과 석종사 조실 해국 스님, 문경 한산사 용성선언 조실 1호 스님, 백담사 윤화 영진 스님, 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대덕 스님 20명과 국군 예비역 불자회 박대섭 회장을 비롯한 제가자 24명이 동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덕 전체가 불교 사원으로 수많은 성보가 발견된 카라테파와 도움형의 불탑과 불교 사원터가 넓게 펼쳐진 파야지테파 유적지 등을 답사했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유일한 한국 사찰 자은사에서 석종사 조실 해국 스님을 법사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재단법인 대각회는 경전 한글 번역과 독립운동에 앞장선 용성 스님을 기리고 해초 스님과 현장 법사의 과거 구법 순례를 돌아보는 의미를 담아 우즈베키스탄 성지 순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포교에 힘을 쏟으며 평생을 전법 활동에 매진했던 제광당 철호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경남 사천 구룡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문도장으로 봉행된 영결식과 답의식에는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해 참된 수행자였던 철호 스님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제광당 철호 대선사에 대한 연결식이 주석처인 사천 구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스님은 조계총림 송광사 전 방장, 보성스님의 율맥을 전수받고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선학은 정기하상, 선도량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포기대상 특별상과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함양법인사 어린이법회를 시작으로 동년의 전신인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연합회 등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저와 함께 안희포교당에서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희국민학교가 그때 870명인가 그랬는데 800명이 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주 법회 때마다 450명 정도가 법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지금 그 전경이 쭉 떠올라가지고 막 꿀 말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불교의 포교의 기원을 열어주신 그런 스님이십니다. 전통 방식으로 거행된 연결식은 스님을 영단으로 모시는 연결법요식에 이어 문도 대표들의 헌양과 헌다,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스님을 기리는 추도 입정, 연결사, 추도사 헌화 순으로 봉행됐습니다. 가시는 길이 꽃길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수행자답게 아마 그런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마 문중의 스님들이나 상자들이
스님 목까지 다 열심히 수행해서 보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스님 어디 됐든지 간에 뒷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스님 가시는 길에 편안하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룡사 경내에 마련된 연화대에서 봉행된 다비식은 법구이운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만장을 앞세운 동참 사부대중들은 스님의 법구를 연화대에 안치하고 큰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장엄연불 속에서 스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강당 철호 대선사는 지난 6일 법납 45년 세수 77세로 사천 구룡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BBS 뉴스 박인홍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동남아 불교국가 라오스에서 교류와 나눔 봉사로 한국불교의 자비정신을 전했습니다. 라오스 스님들과 합동예불과 탁발 공양을 함께했고 현지 동자승학교 등의 꿈과 희망도 선물했는데요. 태고종 비구니회의 라오스 친선교류 활동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첫 순서로 라오스와 한국 스님들의 합동예불과 승보경양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새벽 시간, 한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이 차례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스님들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의 불교 사원에 도착해 합장 3배의 예를 올리고 라오스 스님들과 함께 법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현종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스님 30여 명이 라오스 스님들과 함께 새벽 예불을 올렸습니다. 라오스 스님들이 먼저 남방불교 전통 의식에 따라 예불을 진행한 데 이어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화엄경을 근거로 한 우리 고유의 예불 의식인 향수해례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불봉대해 관제구설 상제반란 제해고추원나금차지. 두 나라의 스님과 불자들이 쏟아내는 장엄한 연불과 깨달음의 진호는 서로 방식은 달랐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정말 수행 하나만 위해서 부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이 저희가 좀 색다르게 보였고요. 저희도 또한 부처님 바라보면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가고 있지만 좀 게으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좀 그런 자책을 하게 됐고.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라오스 친선 교류 행사가 두 나라 스님들 간의 합동 예불로 막이 올랐습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과 계율을 중시하는 남방불교 국가 라오스에서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라오스 스님들과 함께 불교 의식을 봉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원시불교적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한국 불교는 이미 이제 성원 자체에서의 그 의식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합동 예불을 마친 뒤 라오스 비구니 수행자들에게 장삼 승복을 보시하고 과일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라오스 비구니 수행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이른바 평등 보시행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처럼 평등해지기를 바랍니다. 라오스 비구니 수행자들은 머나먼 한국 땅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의 국경을 넘어선 자비행에 눈시울을 글썽이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ทางภิกษุแล้วก็แม่ชีของเพิ่นเนาะพวกเขารู้สึกดีใจแล้วก็ขอบใจหลายๆเด้อที่ว่าได้รับเป็นบุญเป็นส่วนเป็นกุศลเด้อในเด้ออนุโมทนาสาธุนำ 라오스 등 남방 불교권의 국가들은 비구니 승가를 인정하지 않는 등 비구니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라오스 사원에서 불교 의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수행 자세를 점검하고 한국 비구니 승가의 높아진 위상을 알리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우리의 수행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접하고 같이 예불도 교류하고 또 공양의식도 교류하면서 또 느끼는 바가 각자 있지 않겠습니까?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라오스 친선 교류 활동이 한국 불교 비구니 승가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비구니 스님들의 미래의 역할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부산 마하사가 지난해에 이어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 마하위크를 개막했습니다. 마하사는 주지 정산 스님과 이주환 국회의원, 주석수 연제구청장, 동국대 YG 캠퍼스 불교학부 동아리, 윤원구족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에서 위대한 마음 만들기 마하위크 개막식을 갖고 3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주차 행사로는 주지 정산 스님이 지도하는 호흡을 통한 명상법을 비롯해 브라 컬러링 아트 테라피, 만다라 그리기 명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오는 17일까지 마하사의 종소리를 활용해 마음을 치유하는 연산모종 사운드베스, 사찰 푸드 테라피 등이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BBS 대구불교방송과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함께 주최한 제19회 꿈이 있는 문예마당 시상식이 지난 9일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법당 반야전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 대구 BBS와 파라미타 관계자들은 입상자 가운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 30여 명에게 상장을 직접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올해 7월 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모전으로 진행된 제19회 꿈이 있는 문예마당에는 그리기, 글짓기, 사진 촬영, 유튜브 쇼츠 촬영 등 4개 부문에 걸쳐 2천여 건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글짓기 부문은 춘천여고 3학년 김하은 학생, 그리기 부문은 대구 강북고 1학년 천범수 학생, 사진 촬영 부문은 대전 보문고 1학년 정태균 학생이 각각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최다 참가상은 올해도 능인중학교에 돌아갔으며 우수 지도자상은 대전 보문고 신병헌 교법사가 수상했습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제2회 청년 명상 힐링 캠프를 통해 간화선과 선무도, 요가, 선차, 싱잉볼 등 다양한 종류의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회 청년 명상 힐링 캠프에는 20, 30대 청년 100여 명이 문경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으로부터 명상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 명상 스승 아잔브람의 제자인 호주 보사카 스님과 대화하고 채희걸 세계 선무도 총연맹 이사로부터 선무도를 체험했습니다. 또 비베카킴 인도 비베카난다 요가 대한국지부 대표의 지도와 부산 수구회의 선차 명상, 전예린 명상 전문가의 크리스털 싱잉볼 명상도 함께했습니다. 이 밖에 김승환 명상 IT 발명가의 강연을 듣고 산사 예불 체험과 숲속 걷기 명상, 밤하늘 별보기 시간 등 다양한 종류의 명상을 만끽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